예. 그, 오늘 2024년 6월 14일, 음력으로는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7시 정도 되었는데, 제가 아침,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문득, 이런, 글을 좀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노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적어봤는데, 또 오래간만에 또 정치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5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 올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노무현 재단과 문재인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자 하는데요. 요 근자에 제가 매우 행복했던 부분은 그 상고사 학회의 그 유명한 대학자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이 대나무 족자를 제가 이 관표 선생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요. 제가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며느리 되신 분에게 한민족사라는 그 책을 손때가 묻은 것을 선물 받아가 있고요. 또 이렇게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유품을 제가 이렇게 한 점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자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요 샤머니 제국, 예, 샤머니 제국 요거 박용숙 선생님의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 그 다음에 요 샤머니 제국, 그 다음에 샤머니 문명을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강의를 조금 더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정치 산책으로서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으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아침에 눈이 좀 아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재에 와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그래서 정치산책 138번째 오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문재인이 다 말아먹었다는 것이죠.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빠, 문빠,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내 가짜 정치 카르텔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이 노빠라는 것은 바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었죠. 매우 우리 한국의 민주사에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노빠들이 문빠로 이어졌고 이 문빠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부분들을 보였고, 급기야는 윤석열이라는 개망나니를 대통령이라는 그 직무를 알지도 못하는 놈에게 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줌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규제하고 구속하는 이런 우리 한국의 정치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뭐냐면은 천공이라든지 김건희와 같은 이루 말하기 어려운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정말 걸맞지 않는 그렇게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러바, 문바, 운동권, 이 운동권들은 뭐 이인영을 포함해서 그 우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출신들이 이제 이 민주당 내에 이 가짜 정치 카르텔인데 이들을 이제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적었던 글이니까요. 자, 문재인은 양산 평산 마을의 대통령 그 사저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은 양산 평산 마을의 대통령 사저에서 떠나서 평생을 석고대죄하면서 아주 일반 이런 그 빌라나 일반 소시민이 사는 방 한 두 칸짜리에 그저 이 가스레인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집에서 그 연금은 합법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 소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시민이 사는 이런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노무현재단이 왜 노무현재단이 여기 관계되느냐 하면은 이 노무현재단 출신들이 바로 특히 노무현재단의 그 이사장 출신들이 대거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있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짜 민주주의 카르텔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가짜 민주화 카르텔이 결국은 윤석열과 같은 망나니를 권력에 밀어 올리는 지경이 되어서 급기야는 우리 한국의 이 국민들을 아주 뭐냐면은 옥죄고 매우 버겁고 힘들게 뭐냐면 살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고 이 원인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특히 학문한 사람은 여기에 아주 최전선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무현재단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이 될 거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아마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의 호위무사라고 불리우는 유시민 선생이 아마 보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죠. 그렇지만 유시민 이사장도 전 이사장도 이 노무현 재단을 끌고 가는데 매우 지금 이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지금 이제 목포대에 가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황지우 선생님과 만나서 소위 말하는 노무현 재단을 포장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 출신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뭐냐면은 순기능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고심해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재단 출신으로서 매우 훌륭한 이해찬 선생 같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세균이라든지 이낙연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최장기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문재인도 노무현 재단에 바로 노무현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도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 노무현 재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노무현 재단이 권력화되어서 민주시민을 억압부숙하고 있다고 본다 이거죠. 그 이유는 소위 노빠, 문바 조직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후퇴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윤석열 정부를 밀어서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후퇴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에게 권력과 권위가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분권하는 것이고 자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네트워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판받아야 되고 이런 좋은 점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권위화되고 권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재단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인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학문적 소양이 학문적 소양이 배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은 김대중 선생이 제창했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그들이 고유한 트렌드 마크가 아니라 이것을 일반 민주화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시민들이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학문적인 소양이 매우 배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문적인 소양은 무엇이냐 이거지. 그것은 바로 진리에 부합하고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문명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말한다는 것이죠.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를 뭐냐면 말한다는 것이죠. 자, 노무현 재단 만약에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문재인이가 윤석열이가 비리를 눈 감아주지 않았다면 또 합법적인 권위의 권한인 추미애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했다면 감히 어떻게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노무현 재단이 이사장 출신인 문재인을 급기야 나라를 윤석열에게 후계자로 지명하였고 윤석열을 통해 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민중이 억압 착취되어 대통령과 관료에서 지배 명령받는 우리 국민 주권자로서 우리 국민이 바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 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붕괴 충전해서 제가 아침에 아마 이렇게 흥분해서 제가 이 글을 적었는지 분기탱천해서 아마 아침에 이 글을 적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이 관료에서 지배 명령 받는 주인이 된 꼴이다 이거죠. 우리가 모섬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주권 재민의 국민의 주권이 어찌 이들에 의해서 집합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문재인이 여기에 참여한 문바들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한 처음으로 노무현 재단 출신에 의해서 배신당한 꼴이 됐다 이거죠.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이 노무현 재단 출신들에 의해서 이 우리가 배신당한 꼴이 되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노무현 재단 출신이 권력화되어 민주주의 이름 아래 민주주의 적이 된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실질적 노무현 재단이 실질적 심리적 오케이 심적 노무현 재단의 후원자로서 그동안에 가졌던 마음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일반 시민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심적 노무현 재단의 후원자로서 스스로 떠나서 일반 주권 재민의 시민의 현안 민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오고자 한다는 것이죠.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이, 노영민이, 조국 이들이 그 책임의 당사자들인데요. 그 책임이 이 핵심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한국의 역사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던 책임을 물어서 역사에 분명히 뭐냐면은 박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로서 이 기록을 남겨놓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진보 민주 진영의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재단이라든지 노무현 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숭고하였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참모들에서 분열과 패권, 악의 다툼으로써 박살이 났죠.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를 이어갈 수 있는 참모들이 서로 악의 다툼하면서 호남을 말아먹었고 호남 민주주의를 뭐냐면 후퇴시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 토착 세력이 되고 토 세력이 되어서 이리저리 뭐냐면은 민주화를 머리식으로 운영해 왔던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다툼으로 박살이 났고 노무현 재단은 문재인과 그 참모들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깨어있는 시민은 다시 광야로 나와서 생활민주주의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발전 개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재단이나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활민주주의의 실천자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우리가 광야에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김대중 참모는 호남에서 토 세력이 될 수 없으며 노무현 참모들은 깨어있는 시민들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거죠. 두 민주화의 영웅에서 시민 민주주의로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민주주의가 겪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독재자에게만 우파에게만 독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진영 진보 민주화 세력에도 독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민주화라는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화 돼야 된다는 뜻이죠. 나는 그래서 생활민주주의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시민민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남고자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치적인 개인공화국을 이루고 이 분권화 됐다는 뜻이죠. 경제적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경제적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자주하고 자주자립자치 연대하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개인공화국은 뭐냐면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이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의 학문적 징검다리를 놓고 이거는 이제 한국의 문명사에서 징검다리를 놓아야 되는 것은 한국의 그 학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한국의 학문적 징검다리를 놓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인데 학문적 소양의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학문적인 징검다리를 놓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가장 기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원적 뿌리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그린 산스크리트에서 범어에서 이 보디사트바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보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트바는 생명을 말하고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본질적인 생명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일명 보사사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칸트가 말하는 삼비판서에서도 순수 이성 비판,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적 비판 이 내용은 바로 보디사트바를 뭐냐면은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삼비판서에서도 바로 보살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문명사를 연구하면서 보살사상은 실천주의다, 실존주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요. 보살사상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 삼비판서와 관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태어난 성품대로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은 바로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억압착취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사람 자체로서 인간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바탕을 두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보살사상 본래 태어난 성품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가 불교 재단에서 이 보살사상을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서양 철학, 서양 사상도 다 뭐냐면은 이 보디사트바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해본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뭐냐면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 어떤 국가기관도 보살사상인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인간의 그 존엄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시민 권력을,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하고, 자, 그래서 시민 권력과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관료 권력이 있는데, 시민 권력은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되고, 정치 권력은 관료 권력을 장악해야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 뿌리가 되는 자유와 질서가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민 권력이 정치 권력을 지금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바로 관료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이 국민들을 뭐냐면은 가축대로 보고 개돼지로 보고 국민들을 뭐냐면 노예화시키고 억압차치 규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료 권력을 장악해야 이 시민의 자유와 질서가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 이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우리가 비민주적이고 매우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뭐냐면은 비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 삼권 분립인 조직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순환 고리가 지금 현재 끊겨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법부가 OECD 최하위권이 실려는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분립체계가 선순환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 선순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화가 망가졌다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가진 것을 복원해야 될 책임은 그러면 누가 있느냐? 그들이 못하니까 바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처럼 의병, 그 다음에 시민혁명, 촛불혁명인 시민주체들이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이거죠. 더 이상 김대중 재당, 노무현 재당 여기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죠. 자, 시민민주주의와 실제가 되어 위험한 우리가 현장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일어나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는데요. 중요한 요지는 바로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내 책임은 바로 문재인과 그의 관료들이고요. 그 관료들을 뒷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뭐냐면 노무현 재단의 그 책임이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체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냉철히 다시 우리가 공론장에서 비판함으로써 민주화의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이죠. 환구문명학술은 골장 김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